10월 2일, 육군은 공성장비들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나 외성은 난공불락이었다. 왜군은 조총을 쏘고 화포로 맞섰다. 공성장비가 너무 무겁고 왜군의 저항이 워낙 거세 육군은 엄청난 사상자만 내고 성에 접근하지도 못했다. 육군이 왜군을 밀어내주기만을 기다리던 수군은 먼 바다에 대기하는 것으로 이날의 수륙 합동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저쪽 멀리 있다가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왜군이 나와야지만 해전을 할 수 있는데 왜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정이 조선 육군과 명나라 육군이 합해서 여기 외성에 있는 외놈들을 바다로 밀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수륙 합동작전이 되는데 실제로 외교성전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됐다 이거죠. 그날 밤 왜군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수군은 성 가까이로 진격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전투는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됐다. 결과는 연합수군의 대패였다. 충무 이순신도 이 외성 가까이로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진린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린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형 지세를 잘 모릅니다. 여기 지금 매립이 돼서 바다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기 배가 큰 배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만 물이 찼을 땐 그렇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죠. 그런데 진리는 이러한 그 지형 그 해양 환경을 몰랐기 때문에 가까이까지 와서 지금 여기 저 모래벌이 저기 있는데 바로 저 지역까지 와서 저 지역 정도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찼을 때 전투를 하다가 물이 빠지니까 전부 다 얹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3척 그것이 완전히 대파를 하게 된 거죠. 수군과 육군의 연합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난공불락의 외성에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명육군제독 유정의 참전 태도에 있었다. 그는 한편으론 화해를 하고 한편으론 싸우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당시 전투에 참관했던 우의정 이덕형의 장계에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전의를 상실해 전투 중 조는 듯하는 병사의 모습이 그림에서도 보인다. 그 정유재라는 당시의 명군 지휘부의 기본 입장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과 결전을 벌인다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인적 물적 손실을 줄이면서 이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정의 경우는 1598년 이미 9월경에 이미 고니시를 협상한다는 명분으로 끌어내서 생포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니시가 알아차리고 나오지가 않은 다음에 바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유정의 경우는 이 전투를 벌여서 피를 흘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전공을 대충 세우는 선에서 아마 그 전투를 마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구실로 유정은 결국 퇴각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줄곧 싸움을 기피해왔던 유정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지켜봤던 이순신의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통분. 난중일기는 장군의 당시의 심정을 바로 통분이라는 네 글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군인 명나라 지휘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 순천 외교성 전투는 소강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순천 앞바다는 다시금 전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시후퇴했던 이순신과 진린의 수군이 순천 앞바다로 다시 급진한다. 일본으로부터 철군 명령이 하달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정이 별다른 전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성 전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98년 8월에 히데요시가 죽고 그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육군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진 것이 같은 해 10월입니다. 그래서 당시 순천성에 있던 고니시의 경우도 이제 일본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철수를 하는 루트를 보면 이제 순천이 마주하고 있는 그 광양만에서 배를 타고 이 하동이나 저쪽 부산 쪽을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되죠. 11월 13일 소수행장은 선발대를 중간 집결지인 남해도로 보낸다. 이미 유정을 매수해 안전한 철수를 약속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왜군 선발대는 이순신에 의해 퇴로를 봉쇄당한다. 유정과 진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소수행장은 급기야 진린을 통해 이순신에게까지 매수의 손길을 뻗친다. 소수행장에게 본국 귀환의 유일한 걸림돌은 바로 이순신이었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를 받은 진리는 왜군들을 되도록이면 터서 보내자. 이순신은 안 된다. 막자. 이순신 그 외놈들을 섬멸하자. 여기에서 갈등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순신은 슬기롭게 극복했는데, 자기가 공을 세운 것을 진린의 공으로 양보를 하면서 진린의 협조를 얻어서 왜군들을 섬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급기야는 진린도 이순신의 그러한 양보 정신과 또는 국가를 위한 정신, 거기에 감목돼서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의 설득으로 다시 전열을 갖춘 연합수군에게 봉쇄당한 소수행장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 사천에 주둔하고 있던 이 시마즈라고 하는 일본군 장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마즈는 이 외성에 고립되어 있는 고니시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백 척의 전단을 거느리고 이 광양만 일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순신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시마즈의 부대가 나오게 내버려둔다고 하면 결국은 순천에 있는 고니시군하고 이 시마즈군 사이에서 조명 그 연합군이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첩보를 접한 이순신은 11월 18일 구원부대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급히 함대를